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4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승복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조기 대선 전국 전문가 모시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경욱 전 대변인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두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뭐 일각에서는 또 반드시의 또 의미를 두고 좀 해석하는 측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이 발언에 대한 의미라고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장성호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것이 불복이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줄이 있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 예.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중에 뜻이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불복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해석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하야를 한 상태고 예. 그런 상황에서 헌재 심판은 내렸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찰과 사법부, 법원의 재판을 앞으로 또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그 네 번째 말은 앞으로 법원에서 예.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나는 이것을 지시하지 않고 여기에 관련이 없다. 예. 이런 것들을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네. 이것을 뭐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제 자택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이미 이것이 다시 이렇게 삼성동으로 네. 복귀를 한 것은 네. 이것은 뭐 헌재 판결을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네, 승복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승복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 이런 걸 남겨뒀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인식, 예, 예. 사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예. 그것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네, 최청열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네. 지금 이 용어 자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게 전혀 앞뒤 맥락이 없이 이 말만 있으면은 예. 뭐 전혀 하자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탄핵이라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파면된 거잖아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예. 승복이냐 불복이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예.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를 떠날 때 아무 말도 없었고 근데 지금 진실을 밝히겠다, 진실 반드시 밝히겠다 이 얘기는 물론 우리 장 교수처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석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해석하듯이 예.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에, 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하게 네. 저는 암시 또는 명시적으로 예. 표출한 거라고 봐요. 이거를 네. 승복한 거라고 인식할 도리가 없죠. 이 얘기 자체는. 그리고 상당히 이 말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지금 헌재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예. 그래서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파면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예. 헌재 재판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모든 의혹이나 혐의 이런 것들은 형사 재판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예.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여부는 형사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한 발언은 스스로 이 헌재 재판에 승복 안 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복 발언이다라는 네. 대다수의 언론의 분석처럼 저도 예.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네. 해석이 그러면 예. 불복 발언이라면 해석을 또 달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복 발언이라면 예.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재계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 밑에 바닥에 깔리는 것은 나는 무죄다. 이것을 해서 법적 투쟁에서 무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러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누군가 모르는 세력에 의해서 탄핵이 주도됐고 그동안 쭉 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치 중단됐기 때문에 네. 무죄를 입증하고 정치 체계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히면 예. 앞으로 이게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과거의 예고 다른 나라의 예지만 예. 엘고와 부시와의 그 대결, 미국은 독특한 선거 제도잖아요. 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네. 승자 독식 제도, 예.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기면은. 근데 어쨌든 미국 국민 전부의 표를 모아보면 그 당시 엘고가 이겼어요. 예. 게다가 플로리다주에서는 또 약간 선거 부정 시비도 있는 상태에서 엘고가 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 게 승부이거든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 각자 국민들은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안 받아들일 도리가 없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와대를 나온 거죠.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할 수는 없죠. 청와대를 안 나올 도리가 있습니까?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파면했는데 예. 이건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더욱도 아니거든요. 예. 단지 이제 발언의 맥락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 이거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 논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단지 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파급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예. 정작 친박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대선 정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유불리가 갈릴 것인가 예. 예. 또다시 이것이 분열의 메시지가 돼서 다시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네. 이게 승복이냐 불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예. 승복이냐 불복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적절치가 않아요.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승복한 거죠, 대통령이. 예. 예. 단지 이 얘기의 진짜의 의미 예. 이것이 여러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승복이냐 불복이냐 사실상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뭐 찬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석이 분분한 이 메시지를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도 박 전 대통령이 힘들어했다. 거실이 춥더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친박이라고 예. 하니까 개파주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정치의 어떤 정당사를 보면 개파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파주의와 그리고 일인 보수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운영돼 왔고 그리고 지역으로는 지역 패권주의 정치가 지금 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친노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이제는 친문이냐 반문이냐 비문 이런 것들 다 한국 정치의 고유한 정치 문화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예. 친박이라고 어제 뭐 윤상현 의원, 박대출, 조원진, 서청원, 최경환 의원 다 현장에 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개파주의라는 그런 형태로 오늘날 우리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 이분들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 정치 세력과 친박 세력 그리고 과거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친이 세력, 친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개파주의가 우리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네. 그래서 이런 개파주의를 청산해야만이 올바른 정당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는 연고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 지연, 혈연, 학연, 종교까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어떤 문화인데 여기에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말 정파적인 이익과 이념이 같은 사람, 동지들이 모여서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보다도 오히려 연고주의 어떤 인연과 그리고 보수를 따라가는 이런 정치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이런 현상이 역대 정권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와도 그 대통령을 따르는 개파주의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전달하는 것이 개파주의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조민호 앵커가 언급한 게 박 전 대통령이 힘들어한다, 거실이 춥더라 등의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해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복귀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검찰 수사 이런 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의 발언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힘들어한다더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되기 전부터 예. 탄핵되고 난 이후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불복하겠다라는 말을 명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분들의 그런 주장이 더 이상 동력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 이 정치인이 뭐 파면됐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인이 이런 입장을 내니까 네. 그런 어떤 주장이라든지 자신들의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네.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정책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예.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 불복 프레임 같은 것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 친박 지지자들에게 친박 단체나 친박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단체나 그런 예. 집회의 지지자들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예. 춥더라 힘들어하더라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예, 예. 네.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것도 이제 자꾸 친박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메시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예. 또 지금 저 이런 분들이 오늘 아침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예. 저녁 때도 그렇고. 네네네. 그럼 단지 퇴임한 다음에 오는 것과 적어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좋든 싫든 간에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지금 친박의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오는 게 과연 맞는 그림이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파면 이제 그 국민으로부터 파면 당한 거죠. 탄핵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사저로 돌아왔는데 현역 의원이 또 대독한다는 것도 예. 그 모양도 저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뭐 그렇게 뭐 호불호의 관점에서 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볼 건 아니겠으나 예. 과연 국민들은 뭐 모든 국민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볼까 그거를 썩 그렇게 적절한 모습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라든지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언제 이루어져야지 적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받을 수사라면요. 네. 어차피 검찰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사실 검찰의 대면 조사도 이제 무산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과 불소추 특권과는 관계는 없는 거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죠. 현직 네.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대선에 어떤 형태로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친박이 결집할 수 있는 거.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런 발언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라면 예.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예민해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아까 뭐 정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각 정파와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끼리도 네. 그렇다면 가능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다면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네. 자꾸 네. 시간이 지연될수록 오히려 이러한 영향이 더 파급력이 확대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선 이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과연 대선 이후에 지금 60일이나 거의 남았는데 60일 이후가 네. 되겠죠 이제. 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거 특권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수사를 60일 연기합니까? 네. 검찰이 연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싶어도 고려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예. 사면하고 이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구속이냐 예. 아니냐도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네. 빨리 그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게 전 그러니까 여러 말씀- 사람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최대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검찰이 하되 수사에 임해야 된다는 법과 말씀. 원칙에 따라서 해라. 예, 예. 그겁니다. 예. 뭐 법과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예, 이런 예.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과거에 국회의원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하러 가면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가면 정당 내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럼 그 밖에서는 당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못하게 정치 예. 탄압이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봐왔고 예. 그러나 이것이 안 되고 정말 영장을 제시하면 바로 영장에 응해서 가면은 검찰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95년 12월 2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예. 네. 검찰에서 조사 소환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겠다고 합천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합천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압송해서 12월 3일 날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79년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정권이 예. 끝나고 한 10년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와해서 양 진영의 집결력이 최대한 지금 이끌어서 상승해 돼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제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100명, 20명씩 지금 사수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그 앞에 집회 신청을 해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에서 좋다. 그러면 와서 조사받아라. 소환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조사를 받으면 괜찮은데 예. 만약에 소환을 거부하면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지세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검찰이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저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찰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예. 집행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근데 그걸 집행 못하면 네.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라서 집행 못했고 예.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도 지지자들 때문에 못하고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다 에워싼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요. 지지자들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일 텐데 국가의 어떤 법치 절차에 따라서 법치 질서에 따라서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는 그야말로 그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예요. 헌재의 탄핵과는 다른 거니까. 네. 그러나 그 절차는 따라야죠. 근데 언제까지 전 물론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 얘기한 거지만 예. 저는 그렇게 그런 그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하물며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예.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한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함께 우리는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 상황 언제쯤이 좋겠다고 이렇게 대권 주자들로서는 계산할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마냥 원칙에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사실이에요. 예. 선거를 많이 앞둔 상태라면 몰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 당의 반응들, 이거 대선 주자들의 반응들이 좀 엇갈리잖아요,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 이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예. 단지 이제 사면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저는 이런 감이 좀 있어요. 아직 수사도 검찰 수사가 개시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특검의 이제 수사는 많이 이제 자료가 축적돼 있다 하더라도 예. 아직 검찰 수사도 개시 안 됐고. 예. 네. 근데 이제 와서 사면 여부를 얘기하는 건 이런 감이 있고. 예. 또 구속이냐 아니냐도 아직 일러요. 그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예. 중요한 건 과연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거냐 청구하지 않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출국금지가 하나의 변수예요. 예. 되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은 되게 출국금지 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꼭 반드시 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로서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과 안 내리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의지의 단초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찰로서는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네, 검찰 수사를 두고는 뭐 의견도 또 여러 가지 분분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아까 해주신 대로 반응이 아무튼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5월 9일로 일단 장미 대선, 벚꽃 대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5월 9일에 이제 조기 대선 치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5월 9일이라고 뭐 예.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대선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이 이제 이번 대선인데 예. 어떻게 보면 대선은 정말 국가의 중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의 후보들의 면면을 국민들이 분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텐데 네. 이것이 잘못되면
진영 간의 어떤 싸움, 옳고 그른다는 그런 가치 논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대선이 어떻게 보면 부실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에 대한 정통성도 또 여러 가지 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선거 관리를 할 때는 정말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예. 것이 다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형평성 있는 예. 그런 방식과 선거법 위반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정권인을 누가 정권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뭐 사전에 최순실 씨 사태처럼 예.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언론에 전화하고 그리고 미리 그 직에 맞는 직을 했을 때는 이것 또한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네.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네, 일단 뭐 황대행이 이번 주 안에 대선 날짜를 공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예. 가운데 주목받는 부분이 황대행이 출마할 것이냐 불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도요. 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이 관심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는 출마 여부를 얘기하기 좀 어려웠으라고 봐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예. 예. 근데 지금쯤은 서서히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상황이고 네.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대행이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가뜩이나 지금 이 조기 대선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 체제 자체의 개편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입장인데 네. 이걸 안정시키지 못할 방면 자꾸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거는 황교안 대행도 원치 않을 것이고 저는 조만간에 입장을 발표하려고 봐요. 근데 단지 이제 지지율이 오락내락하고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좀 그 얘기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선 룰을 가지고도 지금 뭐 특례 그 네. 추가 등록도 가능하게 예. 한 것 때문에 이인재 전 최고가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각의 분석은 황교안 대행을 의식한 게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정치를 당위적 관점에서 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인데 완전히 정말 정식 권한대행이에요 이제는. 지난번에는 대통령의 복귀도 가능했던 시점에서의 권한대행이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정말 네. 어깨가 무겁죠. 예. 엄중하고 그런데 자꾸 자신에 대해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다는 거, 네. 궁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예. 입장을 빨리 밝힐 때가 됐다. 예.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정치인들의 모든 것은 국민이 원하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자가 원하면 한다. 이것이 명분인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30%, 30%인데 예. 권한대행을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으로 잘 스무스하게 정권을 이양하는 예. 네. 그런 행정 관료적인 역할, 운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뒤면은 그리고 총리가 이제 뭐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2, 3개월이면 정치 이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총리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은 저는 이제 개인 어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후에 정치를 할 것인가? 예. 권력 의지가 내가 강하다면 그러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네.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지율이죠. 지지율, 보수층이나 전체적인 지지율이 지금 보수층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유혹에 빠지든지 넘어가든지 예. 아니면 이것을 합리화시키든 지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대 5라고 봅니다. 예. 글쎄 뭐 5대 5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단답형을 여쭙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를 두고 여부를 궁금해할 텐데요. 글쎄 두 분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5대 5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가부동선인데 네.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부다가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그 얘기했던 게 황교안 대행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무모한 사람이 아니고 뭐 개인적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제 그 검찰에서 관료로서 여러 가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법무장관과 총리도 했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 정권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직접 황교안 대행이 뭘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정치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출마하는 거는 이건 뭐 자유예요.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예. 그러한 사실들을 예. 황 대행이 잘 인식하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지지율이 20%까지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예. 경쟁력도 그렇게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말씀하시죠. 본선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저는 예. 황 대행이 예. 출마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을 하라서 예측했을 뿐이에요. 그건 예.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또 얘기를 말씀을 예, 드려야 되겠는데 예.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보면 물론 권한대행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마음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번에 나가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정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제가 뭐 너무 결론만 제가 딱 잡아서 요구해서 두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예,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죠.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